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만추의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밤 10시 반 조금 넘어 난장판으로 끝났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해이한 안보관, 무책임한 안보 정세 분석 이런 것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당하게 추궁을 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어나서 끼어들면서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국정감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 나라의 청와대 안보실장. 그것의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 원내대표에게 마치 무슨 돌격대처럼 일어나서 고성을 질러대는 청와대의 정무수석. 이거는 정말 이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오만한 이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 최근에 한국당의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그동안 이 곤두박질 치던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회복되고, 이런 국면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또다시 이 오만과 오기와 어떤 도발성이 발동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을 어거지, 우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정의용의 답변 내용과 태도야말로 그것보다도 2배, 3배 정도 심한 추궁을 당해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도 엄청난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미사일 이 단거리 4종 세트,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며칠 전에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 사실상 북한의 이 개량된 방사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전문가들도 알고 군인도 알고 국민도 알고 군사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빤히 알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차량에 실어서 3분마다 하나씩 쏴대는 초대형 방사포를 현재의 무슨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라든가 이런 식의 요격 시스템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북한이 그런 것을 뚫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용은 막을 수 있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어거지요 우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핵을 가진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쏘면 이쪽에서 제대로 요격을 할 수가 없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만 떨어져도 대한민국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의용. 그런데도 국가안보 태세가 과거 정권보다도 더 튼튼해졌고 북한 미사일 능력을 추궁하는 나경원 대표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정의용. 이에 대한 어거지요 우기지 말라는 추궁은 대단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일어나서 우기지 말라니요 이런 식으로 고성을 질러댄 강기정 정무수석.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 중에서 서열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의 인사청문부의 강행과 또 인사청문회 이후에 조국의 임명,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더불어민주당의 딸랑이 호위무사 역할, 이런 것들의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최소한 강기정 정무수석은 사퇴를 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퇴 대상 1순위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일어나서 일종의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나라의 청와대 수석 서열 1위인 정무수석의 수준입니다. 강기정 수석은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어떤 이 과격한 또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전남대학교 삼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삼민투는 1980년대 극렬 학생 운동권 조직이죠. 삼민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민자가 들어가는 투쟁,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투쟁. 전남대학교의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미문화원 점거 사건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었죠. 자, 이런 극렬 학생운동권 출신 강기정은 2004년 노무현 탄핵 역풍에서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당선됐던 이 학생 운동권들을 포함을 해서 초선 의원 108명, 108번뇌라고 불렸던 그런 초선은 이른바 탄돌이라고 얘기되는 이 그때에 당선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첫 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경호실에 경호버스가 국회 본관 앞에 정차해 있었는데 강기정 의원이 그 버스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놀란 경찰 경호대 출신의 운전사가 내려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와중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강기정 의원이 머리로 경호실 직원을 들이받아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폭력 의원 강기정.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돼서 이런 식의 국감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정무비서실은 강기정 수석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정무비서관들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정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김광진 전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백선엽 장군을 반역자라고 지칭을 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전에 정무비서관을 맡았던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은 역시 운동권 출신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86학번 동기, 전대협 출신. 임종석은 한양대학교 촌학생회로 출신으로서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았고, 복기왕은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전대협 간부를 지냈고, 나중에 전대협 출신들의 모임인 전대협 동후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아산시장으로 재직할 시절에 김제동에게 2차례 강연료 2,7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역시 또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이 보육교사들, 유치원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김제동에게 지급한 고액 강연료는 그런 보육교사들이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거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의 수준이고,
이것이 청와대의 수준이고 정의용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의 두 축의 수준입니다. 국감장의 난장판이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정 모습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